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하이패스 정보처리 500제 제9강 레지스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정리할 내용은 레지스터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레지스터의 개념 살펴보고요. 프로그램 카운터, MAR, MBR, 상태 레지스터, 시프트 레지스터. 자, 모두 레지스터의 종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CPU 내부에 어떤 종류의 레지스터들이 있고, 자, 그러한 레지스터들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느냐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레지스터 이름 자체가 조금 생소하죠? 자, 이런 용어들만 조금 암기를 하시면 이번 시간은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레지스터의 정의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CPU 내부에 존재하는 초고속 기억 장치라 그랬어요. 자, 우리 중앙처리 장치 CPU 내부에는 수많은 레지스터가 존재합니다. 이 레지스터는 우리 앞서 공부했지만 플립플롭회로로 구성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32비트 컴퓨터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32비트의 CPU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32비트 CPU라는 이야기는 이 CPU 내부의 레지스터가 32개의 플립플롭으로 구성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레지스터는 크게 우리가 범용과 특수용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범용 레지스터가 있고요. 특수용 레지스터가 있어요. 말 그대로 범용 레지스터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레지스터고요. 자, 특수용 레지스터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용 레지스터나 특수용 레지스터나 둘이 하드웨어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자, 둘 모두 플립플롭 회로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단지 사용되는 목적이, 자, 레지스터가 사용되는 목적이 여러 목적으로 명령과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느냐, 아니면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되느냐, 용도의 차이인 거지, 범용 레지스터와 특수용 레지스터가 하드웨어적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이 플립플롭 회로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32비트 CPU다 그러면은 32개의 플립플롭으로 하나의 레지스터가 구성되죠. 자, 근데 이제 범용 레지스터라고 하면은 우리 CPU 내부에서 레지스터부가 따로 있어요. 자, 여기에 여러 개의 레지스터가 존재합니다. 자, 이러한 레지스터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레지스터에 R을 써서, 자, 뒤에 숫자를 붙여요. 뭐 R1 레지스터 또는 뭐 R2 레지스터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레지스터들은 말 그대로 CPU 내부로 어떤 명령이나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레지스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이전 강좌에서 시스크 프로세서와 리스크 프로세서를 공부했죠. 자, 일반적으로 리스크 프로세서가 범용 레지스터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필요한 모든 명령과 데이터를 레지스터로 가지고 와서 처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특수용 레지스터가 있죠. 특수용 레지스터는 연산장치와 제어장치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레지스터군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연산장치 안에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연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레지스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산기라고 하는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레지스터는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자, 또는 제어장치에서 사용되는 레지스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명령을 기억하기 위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명령 레지스터라 그래요. 자, 또는 뭐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라든지, 또는 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라든지, 자, 이러한 특별한 레지스터들이 존재합니다. 자, 따라서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레지스터를 특수용 레지스터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레지스터를 범용 레지스터라 그래요. 자, 이러한 범용 레지스터는 우리가 따로 정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정리하는 것은 특수용 레지스터들입니다. 특별한 용도로 CPU 내부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건 뭐냐면 이러한 특수용 레지스터가 각각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느냐를 정확히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특수용 레지스터 종류를 한번 쭉 써보면은, 자,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라고 해서 MAR이라고 하는 놈이 있고요. 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라고 해서 MBR이라고 하는 놈도 있고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라고 하는 놈도 있고요. 뭐 데이터 레지스터라고 해서 DR이라고 하는 놈도 있고요. 그리고 뭐 상태 레지스터라고 하는 놈도 있어요. 자, 상태 레지스터 또는 뭐 시프트 레지스터라고 하는 놈도 있어요. 자, 시프트 레지스터.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레지스터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레지스터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레지스터들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레지스터들이 이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느냐, CPU 내부에서, 자, 이걸 이제 공부하는 거고, 자, 이러한 내용만 정확히 암기하시면 레지스터는 간단히 끝납니다. 자, 그러면 레지스터의 정의부터 볼게요. CPU 내부에서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라든지 뭐 어떠한 중간 결과값, 명령을 기억하기도 하고 주소를 기억하기도 하고, 자, 뭔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가져온 명령이나 주소 또는 어떠한 그 데이터라든지, 자, 이러한 것들을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바로 기억 장치를 바로 우리는 레지스터라고 한다. 그래서 임시 기억 장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때그때 필요한 거 가져와서 사용하고 끝나면 또 새로운 거 가져오고, 따라서 임시 기억 장치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장치 중에 가장 빠르죠. 용량은 작아요. 용량은 기껏 해봐야 우리 사용하는 컴퓨터는 32비트 레지스터입니다. 하나의 레지스터가 32비트밖에 기억을 못해요.
자, 기억 용량은 작지만 가장 빠르죠. 플립플롭 회로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레지스터에 새로운 데이터가 전송되면 먼저 내용은 지워지고 새로운 내용이 기억되죠. 자, 그래서 임시기억 장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레지스터의 종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 레지스터는 전부 특수용 레지스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범용 레지스터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고 R1, R2, R3. 자, 레지스터에 R 뒤에 숫자를 붙여서 구분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이러한 레지스터의 종류들 한번 눈여겨봐 두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러한 레지스터를 공부하는 거니까 일단 이 용어들을 자꾸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물론 MAR이라고 하지만 이거 제가 MAR이라고 설명드리면 기억이 안 남아요. 그래서 계속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자,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지만 이 프로그램 카운터는 레지스터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누산기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누산기. 다시 말하면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예요. 누산기 레지스터. 자, 따라서 이것도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 뒤쪽에 레지스터란 말이 안 붙어도 프로그램 카운터는 레지스터입니다. 누산기라고 하면 레지스터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 중에 좀 특이한 게 누산기 레지스터는 연산장치에 포함되어 있는 레지스터예요. 자, 물론 그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라고 하는 플래그 레지스터는 구분이 좀 애매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카운터나 명령 레지스터 또는 MAR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는 전부 제어 장치에 포함되어 있는 레지스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81번입니다.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1번. 레지스터는 워드를 구성하는 비트 개수만큼의 플립플롭으로 구성된다. 그렇죠. 우리 워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32비트의 풀 워드를 사용한다라 그랬어요. 그죠? 자, 따라서 32비트. 다시 말하면 32개의 플립플롭으로 하나의 레지스터가 구성되어 있죠. 자, 여러 개의 플립플롭은 공동 클럭의 입력에 의해서 동시에 여러 비트의 입력 자료가 저장된다. 그렇죠. 32개의 비트를 같이 가지고 와서 동시에 저장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따라서 32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버스선을 가지고 있고, 자, 이러한 32비트 버스선으로 전송된 데이터가 레지스터에 한꺼번에 저장되는 거죠.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자, 레지스터에 사용되는 플립플롭은 외부 입력을, 자, 여기를 보세요. 외부 입력을 그대로 저장하는 T형 플립플롭. 자, T형 플립플롭이 외부 입력을 그대로 저장하나요? 아니죠. T형 플립플롭은 0이냐 1이냐를 가지고 0이면 기존 값을 그대로 유지하는 불변이고, 그죠? 자, 1 신호가 입력되면 JK0에 1이 입력된 거예요. 그죠? 자,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된다? 반전되는 거죠. 따라서 외부 입력을 그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죠. 0이 입력되면 그대로 0을 기억하고 1이 입력되면 그대로 1을 기억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D형입니다. 딜레이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죠. 외부 입력을 그대로 저장하는 T형이 아니라 D형 플립플롭을 주로 사용하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그냥 보기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어렵지 않게 3번 정답 골라낼 수 있고요. 자, 유사 문제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각각의 레지스터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를 쭉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입니다. 자,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시험 문제 나와요. 자, 그러나 프로그램 카운터는 분명히 레지스터입니다. 자, 제어 장치에 포함되어 있는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는 레지스터인데, 자, 용어를 가만히 보시면 프로그램 카운터라 그랬어요. 카운트는 일씩 카운트한다. 다시 말하면 계속 숫자가 일씩 증가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프로그램을 카운트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이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는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 레지스터 중에 가장 시험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예요. 자,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는 명확하게 여러분이 정의를 기억하시면 돼요. 보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제가 지금 주기억 장치 MAR이라고 하는 것, 메모리, 램을 한번 그려봤어요. 자, 주기억장치 램을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주기억장치 램은, 자, 기억 공간이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하나의 기억 공간에 우리 컴퓨터는 예를 들어서 32비트를 저장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는 1바이트, 8비트가 저장됩니다. 그래서 8비트씩 4개의 기억 공간씩 묶어요. 그러면 8비트씩 4개면 4832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기억 공간이 다시 말하면 32비트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때 단위는 뭐가 된다? 워드라고 하는 단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기억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 각각의 기억 공간은 주소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처리장치 CPU는 주소를 보내서 해당 주소에 해당하는 데이터나 명령을 찾아서 CPU로 보내주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자, 그 프로그램은 어디에 있어요? 보조기억장치에 있죠?
자, 대표적으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우리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예를 들어서 아레아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어요. 내가 아레아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순간 아레아 한글 프로그램은 어디로 옵니까? 램으로 오게 되죠. 자, 따라서 램이라고 하는 공간, 자, 이만큼의 공간에 아레아 한글 프로그램이 이렇게 로드된다. 자, 로드라는 용어도 배웠습니다. 그죠? 주기억장치로 어떠한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적재한다, 로드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한글 프로그램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결국 프로그램이 이렇게 저장됐다는 이야기는, 자,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곧 명령의 집합이에요. 자, 명령의 집합입니다. 자, 우리가 아레아 한글이다라고 하면은, 아레아 한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자, 아레아 한글 프로그램을 만든 프로그래머가 우리가 문서 작성을 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의 명령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곧 명령의 집합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리는 명령을 프로그래머들이 편하게, 자,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명령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프로그램은 명령의 집합입니다. 그러면 아레아 한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주기억장치로 들어와서 이렇게 실행이 됐다는 이야기는 곧 아레아 한글에서 필요한 이 명령들, 이 여러 명령들이 주기억장치로 이렇게 옮겨온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명령들은 순서대로 실행되게 되어 있어요. 자, 순서대로. 다시 말하면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게 기본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소값을 가지고 있다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100번지 명령이 실행됐으면 그 다음은 101번지 명령이 실행됩니다. 그 다음은 102번지 명령이 실행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됐나요? 자, 이러한 내용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중앙처리 장치에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라고 하는 놈이 있고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그리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레지스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자, 그리고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자, 우리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죠. 메모리의 어드레스, 주소값을 기억하는 레지스터라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버퍼라고 하면 임시기억 장치라는 뜻인데, 자, 이러한 레지스터들이 CPU 내부에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또 하나 뒤쪽에서 공부하긴 하겠지만, 자, 미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베이스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이런 용어들이 좀 어렵게 처음에 느껴지겠지만 조금만 그 암기를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베이스 레지스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베이스 레지스터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주소값을 기억하는 레지스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레아 한글 프로그램이 100번지부터 이렇게 쭉, 자, 아래로 내려갈수록 주소가 증가한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00번지부터 쭉 저장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아레아 한글 프로그램이 처음 실행되는 주소는 100번지입니다. 이 100번지라고 하는 주소값이 베이스 레지스터에 딱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베이스 레지스터 값을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터는 100번지라는 값을 받아요. 이 100번지라고 하는 베이스 레지스터 값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는 이제 100번지라는 값을 받죠. 그런데 자, 컴퓨터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그 작동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주소값으로 램이라고 하는 공간을 주소값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때 약속이 되어 있어요. 무조건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있는 주소값으로 주기억장치 램을 찾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주소값을 주기억장치로 보내요. 자, 이때는 이제 주소 버스를 통해서 보내겠죠. 그럼 주기억장치는 그 주소를 받으면 그 주소를 찾아가서 해당 명령이나 데이터를 찾아서 CPU로 보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터가 100번지라는 값을 받았지만 프로그램 카운터에서 바로 램으로 주소를 못 보냅니다. 무조건 컴퓨터는 약속이 돼 있어요. 주소값은 무조건 MAR로 보내도록 약속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MAR로 100번지라는 값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100번지라는 주소값을 어디로 보내요? 주기억장치 램으로 보내요. 자, 그러면 주기억장치 램에는 주소 처리기라고 하는 장치가 있어요. 자, 이 주소 처리기가 100번지를 받아요. 그럼 100번지의 명령을 보내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이제 주기억장치에서 100번지를 찾아가요. 100번지를 찾아가서, 자, 지금 명령이 있겠죠. 자, 이 100번지의 명령을 중앙처리 장치로 보냅니다. 자,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보내겠죠? 그죠? 그러면 자, 컴퓨터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무조건 주기억장치 램에서 읽어온 명령이나 데이터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자, 이 명령이나 데이터는 무조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오도록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따라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명령이 딱 들어옵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100번지 명령을 가져옴과 동시에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값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자, 자동으로 바뀝니다. 100에서 101번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정의가 뭐냐면 다음에 인출할 명령의 주소가 기억되어 있는 레지스터. 이게 바로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예요. 다시 말하면 100번지 명령을 가져왔기 때문에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는 이제 얼마가 됐어요? 101이 됐죠. 됐나요? 아하. 자, 그러면 이제 100번지 명령 처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101이라고 하는 값을 또 어디로 보내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또 보냅니다. 그럼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에는 101번지라는 값이 오죠? 자, 이 주소를 어디로 보내요? 주기억 장치로 보내줍니다. 그럼 주기억 장치의 주소 처리 장치가 101번지 명령을 보내라는구나. 그러면 또 101번지를 찾아가요. 101번지를 찾아가서 다음 명령을 가지고 옵니다. 101번지 명령을 가지고 와요. 어디로 가져올까요? 그렇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는 필요한 레지스터로 보내주는 거예요. 범용 레지스터로 보내든 아니면 뭐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보내든 데이터다 그러면은 뭐 데이터 레지스터로 보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범용 레지스터로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는 일단 램에서 가져온 명령이나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먼저 저장하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서 필요한 레지스터들로 보내주는 거예요. 컴퓨터는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유기적으로 동작하도록 미리 인간이 다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정리하자면 베이스 레지스터는 프로그램의 시작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예요. 따라서 이 베이스 레지스터의 주소값을 프로그램 카운터로 보냅니다. 그럼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에서 그 주소값을 MAR로 보내서 그 주소부터 이제 명령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100번지, 그 다음 101번지, 그 다음 102번지, 그 다음 103번지 계속 명령을 순서대로 가지고 가서 처리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카운터는 MAR로 주소를 보낸 다음에 자동으로 1 증가하게 돼 있어요. 100번지였으면 101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에서 100번지 명령을 가져오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져와요. 그러면 그 필요한 명령이나 데이터를 필요한 레지스터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처리를 하죠.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다음 명령을 실행해야 됩니다. 다음 명령을 실행할 주소값이 어디에 있어요?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죠.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값을 또 MAR로 보내요. 그럼 MAR에서 그 주소를 받아서 또 주기억 장치로 보내줍니다. 그럼 101번지 명령 가져오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지고 와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프로그램 카운터는 또 1 증가돼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명령은 102번지다. 됐나요? 자, 그러면 그 102번지 값을 또 MAR로 보내서 자, MAR에서 또 램으로 전송됩니다. 그러면 또 역시 102번지를 찾아서 102번지의 명령이나 데이터를 또 보내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프로그램 카운터에서 바로 보내면 되지. 왜 프로그램 카운터에서 또 MAR로 보내가지고 이거를 가져오느냐? 보세요. 예를 들어서 100번지 명령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은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100번지 명령 가지고 왔으니까 프로그램 카운터 값은 이제 101이 됐겠죠. 그죠? 다음에 가져올 명령은 101번지다.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는 101번지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100번지 명령을 가져온 명령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명령이에요. add, 더해라. add는 더하란 명령이에요. 더해라. 200번지 값을 더해라. 자, 만약에 이런 명령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00번지에 가져온 명령이 자, 이 명령의 의미가 뭐냐면 200번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값을 가지고 와서 더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 더할 때는 누구한테 더할까요? 누상기라는 레지스터가 있어요. 연산장치. 자, 머릿속이 복잡하죠? 자, 그러나 그런가 보다 하세요. 누상기라는 레지스터에 있는 값에 더하라는 소리예요. 자, 여기에 메모리에 200번지가 있습니다. 200번지에 4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해보죠. 자, 누상기라고 하는 레지스터에 기존에 있던 8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럼 잘 보세요. 100번지를 그래서 100번지의 명령을 가져왔더니 add 200이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왔어요. 이 명령은 자, 누상기 레지스터에 있는 값에다가 200번지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200을 더하라는 게 아니라 이건 주소입니다. 주소. 다시 말하면 메모리 200번지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더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200번지라는 값을 누구한테 보내야 될까요? 200번지로 가서 이 값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200번지라는 값을 누구한테 보낼까요? 그렇죠. MAR로 보내죠. 그럼 MAR은 100번지가 아니라 이제 얼마로 바뀝니까? 100번지가 아니라 그렇죠. 200번지로 바뀌는 거예요, 얘는. 자, 적어볼게요. 자, 200번지라고 하는 주소값을 받아서 이 200번지라는 주소를 또다시 램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램으로 찾아가서 200번지에 40이라는 데이터를 가져오죠? 그러면 이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는 이 명령은 지워지고 새롭게 40이라는 값이 기억되는 거죠. 물론 이 명령은 이미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또는 데이터 레지스터로 다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이라는 값이 들어와도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져온 이 40이라는 값을 어디로 보내요? 데이터 레지스터로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면 자, CPU의 연산 장치가 자, 누상기의 80이라는 값과 데이터 레지스터로 받은 40이라는 값을 이렇게 더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명령 처리 끝났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는 101번지 명령을 100일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 101번지라고 하는 값을 또 MAR로 보냅니다. 그러면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이제 다음에 가져올 명령값 101번지 주소값을 받죠.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아까 100번지였는데 가져온 명령이 200번지의 데이터를 더하라고 했더니 100번지에서 200번지로 바뀌었고, 자 그리고 가져와서 처리가 다 끝났으니까 다시 프로그램 카운터로 주소를 받으니까 다시 다음에 실행할 101번지 값을 받죠.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컴퓨터는 CPU에서 주기억장치 램을 접근할 때는 무조건 MAR을 통해서 MAR의 주소값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램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면 무조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서 필요한 명령 레지스터나 또는 데이터 레지스터로 보내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뭡니까?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값을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뭐다?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다. 따라서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는 MAR로 주소값을 보내준 이후에 자동으로 어떻게 된다? 일씩 증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자 100번지 명령 가져오면 프로그램 카운터는 101로 바뀌어요. 다음에 가져올 값은 101번지 값이다. 그럼 101번지의 값을 또 가져가면 프로그램 카운터는 자동으로 102로 바뀌고, 그 다음 102번지 가져오면 103으로 바뀌고, 그래서 계속 자동으로 일씩 카운트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인출한다라고 하는 걸 또 이제 우리는 패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용어를 자꾸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자, 인출할 명령어가 기억되어 있는 주기억장치의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바로 뭐다?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미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와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베이스 레지스터, 자, 이러한 내용을 이미 다 공부하신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전체적인 내용을 차분히 이해하셨다면, 자, 이제 우리 문제 바로 풀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82번 문제부터 볼게요. 메모리로부터 방금 호출한, 인출한 명령의 다음 명령이 들어있는 주소를 지시하는 레지스터, 다음 명령이 들어있는 메모리 번지 또는 주소값이죠. 자, 정답 뭐가 될까요? 그렇죠.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여러분들 유사 문제 보시면은 전부 똑같아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값을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뭐냐?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값은 계속 이식 증가하고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값을 어디로 보내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냅니다. 자,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자, 동작되는 과정 이해되시죠? 그죠? 자, 프로그램 카운터의 레지스터의 값을 어디로 보낸다?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주소 레지스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주소 레지스터에서 어디로 보냅니까? 메모리로 보내는 겁니다. 주소 값을. 물론 이때는 이제 주소 버스. 자, 우리 공부했잖아요. 버스의 종류 중에 어드레스 버스라고 해서 주소 버스라 그랬잖아요. 주소 버스는 단방향이라 그랬죠. 그죠? 자, CPU에서 메모리로 보낸다라 그랬죠. 자, 따라서 이때 더 정확히 말하면 CPU 어디에서? 그렇죠.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에서 메모리로 주소값을 보내요. 절대 다른 레지스터는 주소값을 메모리로 보내지 못합니다. 자, 메모리로 접근하기 위해선 무조건 MAR로 주소값을 보내서 그 MAR로 받은 값을 메모리로 보내는 거예요. 주소를. 이해되셨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직접 유사 문제들 다 풀어보세요. 똑같은 문제 계속 등장할 겁니다. 자, 3번 유사 문제 볼게요. 프로그램 카운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골라라. 자, 프로그램을 카운트해서 일씩 증가한다. 자, 1번 정답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을 카운트한다. 이 말이 그러니까 문제 유치하게 만든 건데, 명령을 하나씩 카운트하면서 하나씩 명령이 카운트될 때마다 일씩 증가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카운트하는 게 아니죠. 정확한 정의는 몇 번이에요? 4번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1번을 함정으로 출제한 문제인데 좀 찌질한 문제라고 저는 보여져요. 굳이 문제를 이렇게 말장난칠 이유가 있느냐. 프로그램을 카운트해서 일씩 증가한다. 얼핏 들어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프로그램을 카운트한다는 이 말 자체가 좀 의미가 애매해요. 다음에 실행을 기다리는 다음 명령의 번지를 저장한다. 이게 정확한 거죠. 그래서 4번이에요. 좀 유치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데이터 레지스터에 속하지 않는 거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입니다. 누상기예요. 연산 장치에 있는 레지스터고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입니다.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범용 레지스터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목적,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레지스터다. 그래서 범용 레지스터를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라 그래요. 자, 따라서 정답은 1번 스택이라고 하는 거고, 자, 이 스택이라고 하는 건 주기억장치 메모리 영역입니다. 우리 나중에 스택 메모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공부할 거예요. 자, 따라서 스택은 레지스터가 아니고요. 메모리에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프로그램 카운터와 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분기라고 하면은, 자, 분기, 브랜치라고 하고, 우리 일반적으로 컴퓨터 명령 중에 브랜치 명령 또는 대표적으로 점프 명령이 있어요. 건너뛰라는 이야기입니다. 점프 또는 브랜치.
자, 이런 명령은 뭐냐면, 자, 앞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실행되는 구조는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100번지부터 실행이 된다면 계속 100번지, 그 다음 101번지, 그 다음 102번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실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카운터 값은 계속 일씩 증가해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분기 명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표적으로 점프 명령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예요. 102번지 명령을 가지고 왔어요. 자, 102번지 명령 가지고 왔다. 그럼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죠? 102번지 명령 어디로 가져올까요? 그렇죠. CPU 내부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져오겠죠. 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102번지 명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예요. 그런데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져온 명령을 봤더니 점프하라는 명령이에요. 자, 점프해라. 어디로 점프하냐면 300번지로 점프하라는 명령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지금 102번지 명령을 가져왔더니 점프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102번지 명령을 가지고 왔다면 프로그램 카운터 값은 지금 얼마일까요? 100이라 그러면 안 돼요. 이 명령을 가져오는 순간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은 102번지에서 얼마로 바뀌어요? 자동으로 1 카운트 돼서 103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 이제 102번지 명령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 값은 이제 103으로 1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됐겠죠. 그런데 이 명령을 이제 해독해 보니까 자, 이 점프라는 명령을 자, 이 점프라고 하는 명령 코드 이걸 어디로 보내냐면 이제 우리 뒤에 배우겠지만 명령 레지스터라고 하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보냅니다. 자, 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점프라는 명령 부분을 보내는 거예요. 자, 점프. 근데 이걸 이제 어디로 보낼까요? 해독기로 보냅니다. 제어 장치 안에 명령을 해독하는 해독기가 있어요. 자, 해독기로 보내서 자, 이게 뭐 하라는 명령이냐 했더니 점프하라는 명령이다. 건너뛰라는 명령이네.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은 103번지고 그 103번지라고 하는 주소값은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점프하랍니다. 자, 그러면 300번지로 점프하라는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이 300이라는 값을 어디로 보내줄까요? 그렇죠.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내겠죠. 자, 300이라는 값을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얼핏 생각하기에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300이라는 주소를 보내주고 그리고 300번지로 가서 명령 가져오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들어온 분기 주소 300번지라고 하는 주소는 누구한테 먼저 가냐면 프로그램 카운터로 먼저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프로그램 카운터가 103이라는 값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제 건너뛰어야 될 명령이 300번지란 말이죠. 따라서 103번지에서 뭐가 바뀌어요?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 이제 300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300번지를 MAR로 보냅니다. 그래서 MAR에서 300번지를 건너뛰어라 그러면 다음에 가져올 건 103번지가 아니라 쭉 건너뛰어서 300번지 명령으로 건너오는 거예요. 1위로. 그렇죠? 그러면 300번지 명령을 또 가지고 와서 MBR로 가져오겠죠?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 값은 300에서 얼마로 바뀌어요? 301로 바뀌죠. 다시 말하면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까지 순서대로 실행되다가 점프 명령이 나오면 건너뛰란 이야기예요. 그럼 그 다음은 300번지로 건너뛰라고 했으니까 300번지 실행하고 그 다음은 301번지 실행하고 그 다음 302번지 실행하고 계속 여기서 이렇게 진행돼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분기 명령이 나올 때까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기 명령이 실행되면 이 분기 주소를 어디로 보내줘야 되냐면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바로 보내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로 보내놓고 그리고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300번지만 가져오고 끝이 아니라 말이죠. 300번지를 가져오고 그 다음은 301번지 가져오고 그 다음 302번지 가져오고 계속 이렇게 실행이 돼야 되니까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값이 분기 주소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자, 컴퓨터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이 동작되는 과정을 제가 쭉 설명드린 겁니다. 분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순서대로 실행되다 갑자기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 102번지 명령 갖고 왔더니 점프 300이더라 그러면 이 300이라고 하는 주소값을 프로그램 카운터로 보내서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이제 103이 아니라 300번지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그 값을 MAR로 보내서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내고 그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에서 주기억 장치로 주소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300번지를 가져오죠? 300번지를 가져온과 동시에 이제 301로 바뀌죠. 프로그램 카운터 값은. 그러면 이제 301번지 명령 처리, 300번지 명령 처리 끝나면 301번지 프로그램 카운터 값 301을 또 MAR로 보내서 301. 그러면 301번지를 또 주기억 장치로 보내고. 그러면 계속 이제 300번지부터 처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개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이걸 이해하셨다면 프로그램 카운터와 분기 끝났어요. 프로그램 카운터는 일단 분기가 발생하면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이 바뀐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기가 일어나면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주소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개념 이해하셨죠? 오케이, 문제 풉니다.
어떤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분기가 발생하면 CPU 내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값이 바뀌어요. 물론 MAR 값도 바뀌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장치부터 먼저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바꾸죠. 그리고 그 값을 MAR로 보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정답 2번이에요. 자, 끝났습니다. 유사 문제 여러분 풀어보시고요. 자, 명령 레지스터 들어갑니다. 다 공부했어요. 자, 명령 레지스터가 뭡니까? 명령을 기억하는 레지스터죠. 자, 우리 컴퓨터에서 명령을 뭐라고 하냐면 인스트럭션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명령 레지스터는 다른 말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IR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러한 용어들과 자꾸 친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IR이 나왔을 때 그냥 IR이라고 읽으면 잘 안 와닿습니다. 계속해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명령 레지스터는 말 그대로 실행 중인 명령을 기억하는 레지스터입니다. 자, 우리 이제 뒷강좌에서 배울 텐데 컴퓨터에서의 명령은 자, 연산자라고 하는 OP 코드라는 또 어려운 말이 등장했죠. 자, 우리 컴퓨터에서 명령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OP 코드라고 하는 자, 앞쪽에 OP 코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실제 명령 부분이에요. 그리고 뒤쪽에 뭐가 나오냐면 오퍼랜드라고 하는데 주소 부분이 나와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더해라, add, 더해라. 이게 명령 코드예요. 자, 그럼 뭘 더할까? 300번지 값을 더해라. 이때 이 값은 값이 아니라 주소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주기억장치 300번지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져와서 더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뭐 더하라 또는 뭐 읽어와라, 로드. 자, 읽어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번지의 값을 읽어와라, 로드. 자, 이런 명령들. 자, 이러한 실제 명령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퍼레이션 코드, 명령 코드라고 해서 OP 코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과정을 보면 주기억장치의 100번지에 예를 들어서 명령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주기억장치에 add 300 예를 들어서 100번지 명령인데 자, add 더하라 300번지 값을 더하라 라고 했다면 자, 이 명령이 어디로 들어와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일단 들어오죠. 자, 그러면 과정 또 다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들어오고 자, 그리고 인스트럭션 레지스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데이터 레지스터가 있다. 그리고 MAR이 있고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다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실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프로그램 카운터에서 100번지라고 하는 값을 보내줬겠죠. 어디로 보내요? MAR로 보냈겠죠. 그럼 MAR은 100번지라는 값을 받아서 가서 자, 이 명령을 읽어오죠. 어디로? MBR로 읽어옵니다.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읽어와요. add 더하라 300번지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들어오죠. 자, 그러면 이때 이 add라고 하는 명령 코드가 어디로 갑니까?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가는 거예요. 자,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add라고 하는 더하는 명령 코드가 이리로 들어옵니다. 자, 우리는 add라고 했지만 실제로 컴퓨터에서는 이진 코드겠죠. 그죠? 자, 그 이진 코드 값이 들어와요. 그래서 명령 코드라 그래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300이라고 하는 이 주소값은 어디로 가나요? 그렇죠. 이 300이라는 주소값은 이제 300번지 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어디로 보냅니까?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내죠. 따라서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새로운 데이터 주소값 300번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MAR 값을 또다시 이제 메모리로 보내서 300번지로 가서 데이터를 읽어오겠죠? 자, 300번지에 40이라는 값을 읽어옵니다. 그러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값은 이미 다 보냈잖아요. 그죠? 자, 필요한 주소값 300은 MAR로 보냈고, 그 다음에 add라고 하는 명령은 이미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보냈으니까, 자, 이제 이 값은 지워줘도 상관없는 거죠? 자, 새로운 데이터, 300번지에 있는 데이터 40이라는 값을 읽어옵니다. 그럼 이 40이라고 하는 값을 데이터 레지스터로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 레지스터라고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원리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물론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는 당연히 101번지로 바뀌어 있겠죠. 100번지 명령 가져왔으니까. 자, 그래서 컴퓨터는 무조건 메모리로 접근할 때 MAR 주소값으로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메모리에서 읽어오는 명령이나 데이터는 무조건 어디로 들어가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일단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져온 명령, OP 코드, 다시 말하면 명령어에서 실제 명령 부분에 해당하는 OP 코드를 어디로 보낸다? 그렇죠.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보내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서 어디로 갈까요? add라는 명령 코드가? 그렇죠. 우리 제어 장치의 해독기로 가는 거예요. 디코더. 자, 해독기라고 하는 디코더로 보내면 이 해독기는 이 add라고 하는, 실제 우리 add라고 했지만 미리 지정한 코드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1100 1010이 add 코드다 그러면 이 코드 값이 가는 거죠. 자, 다시 말해 이 전기 신호를 해독기로 보내는 거죠. 해독기는 이 코드가 뭐 하라고 하는 건지를 알아요. 그럼 해독기가 해독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시 신호를 보내죠. 자, 다시 말하면 add니까 가상기로, 그죠? 우리 컴퓨터 CPU 내부의 가상기, 연산장치로 지시를 하겠죠. 자, 더하라는 연산이다. 그래서 제어 장치는 명령을 해독하고 지시 신호를 보낸다. 자, 이제 다 접목이 되십니까? 오케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명령 레지스터 끝났습니다. 문제 풀겠습니다. 메모리로부터 읽혀진 명령어의 오퍼레이션 코드, 명령 코드, OP 코드는 CPU의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IR, 명령 레지스터로 전달된다. 됐죠? 어려울 거 없죠? 자, 누산기 들어갑니다. 자, 누산기도 레지스터입니다. 누산기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산기라고 하지만 누산기 레지스터고 정확한 명칭은 어큐뮬레이터입니다. 자, 따라서 어큐뮬레이터라고 나오면 누산기 레지스터. 이런 용어를 자꾸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미는 어렵지 않아요. 자, 누산기 레지스터,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 용어를 외우세요. 누산기 레지스터는 특이한 게 연산 장치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산의 중심이 되는 레지스터예요. 자, 정의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잘 나와요.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 자, 연산 중간 결과값이나 또는 연산 결과값을 기억하는 레지스터를 누산기 레지스터라고 하고요.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 또는 줄여서 ACC로 줄였습니다. 또는 뭐 AC로 줄여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누산기 레지스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기억 장치에서 데이터를 가져오잖아요. 그럼 데이터 레지스터로 보낸다라고 했는데 실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져온 데이터들이 뭐 50이라는 값이고 또 하나는 80이라는 값이라면 이 값들을 가지고 연산을 수행하죠. 누가? 가상기가 연산을 하겠죠. 그러면 130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일단 이 130이라는 결과값이 어디에 저장되냐면 누산기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거예요. 누산기 레지스터에. 그리고 이 누산기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이 이제 기억을 시켜야 된다면 어디로 갈까요? 누산기에서 그렇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는 거죠. 자, 무조건 주기억 장치에 다시 기억을 시키려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를 거치게 돼 있어요. 따라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130이라는 값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 130이라는 값은 어디로? 메모리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누산기는 우리 인간의 뇌에도 그죠? 누산기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4 더하기 5가 얼마입니까 하면 여러분은 4라는 값과 5라는 값을 머릿속으로 기억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 4, 5라고 하는 연산 데이터 값. 그리고 그걸 머릿속으로 이제 가상기가 연산할 거 아닙니까? 아, 9다. 그러면 그 9라고 하는 값을 또 잠깐 기억해야 되죠. 바로 이렇게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바로 뭐예요? 누산기 레지스터예요. 따라서 누산기 레지스터는 연산 장치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연산을 수행하면 나온 결과값. 이 결과값은 일단 누산기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누산기에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를 거쳐서 자, 필요하다면 메모리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뭐 add 더하라. 자, 이런 명령을 가지고 왔어요. 800. 800을 더하라는 게 아니죠. 800번지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더하라는 겁니다. 그럼 800번지로 가겠죠, 메모리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800번지로 가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근데 자, 우리 더하라고 하면은 데이터가 2개가 필요하죠. 자, 800번지에 1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어서 10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어디다 더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때는 누산기의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값과 더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누산기에 130이 있었다면 자, 조금 전에 연산 결과값 130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add 800이라는 명령을 가지고 왔다면 800번지의 값을 가지고 와서 누산기에 더해라 이 소리예요. 따라서 800번지로 가서 메모리에서 10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누산기에 있던 130에 새롭게 가져온 800번지의 값 10이 더해져서 예를 들어서 이제 140이 나오겠죠? 그러면 또다시 140이라는 값은 어디에? 누산기에 다시 저장되는 거죠. 따라서 130 지워지고 새로운 결과값 140이 저장되죠. 이렇게 연산장치 내부에서 연산된 결과값을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바로 누산기 레지스터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다 똑같죠? 누산기 레지스터의 정의를 묻는 거예요. 자, 누산기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뭐냐? 자, 굉장히 복잡하게 보기 나왔지만 정답 1번이죠. 연산장치에 있는 레지스터의 하나로서 연산 결과값을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 누산기, 어큐뮬레이터. 반드시 암기하세요. 오케이. 자, 플래그 레지스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플래그 레지스터는 조금 독특한 레지스터입니다. 자, 특수 레지스터인데 플래그 레지스터라고도 하고요. 자, 용어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상태 레지스터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상태 레지스터. 자, 이 플래그 레지스터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떠한 특정한 결과들이 나오죠. 어떠한 상태들. 현재 지금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상태들을 상태값을 기억하는 레지스터예요. 그래서 상태 레지스터 또는 플래그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플래그 레지스터는 비트 값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태 레지스터는 시스템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 뭐 문제 보다 보면은 상태 레지스터는 8비트로 구성된다. 그래서 뭐 틀린 거 있을 겁니다. 8비트가 아니라 시스템마다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4비트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비트 값을 가지고 어떤 상태를 저장하는 건데 무슨 이야기냐면 현재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결과값이 0이 나왔다. 그러면 결과값이 0이 나왔느냐를 0이냐 1로 저장하는 거예요. 뭔가 발생했을 때 1, 발생하지 않았을 때 0입니다. 따라서 0비트가 있어요. 0비트. 이러한 비트 값을 플래그라 그럽니다. 컴퓨터에서. 어떠한 특정 신호값, 이걸 플래그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플래그 레지스터라고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산 결과가 0이 나왔다. 0이 발생했다. 그러면 0이 발생했다는 뜻으로 여기다 1을 딱 써줘요. 자, 이때 1이라고 하는 거는 0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약속이 돼 있어요. 여긴 0비트.
그 다음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캐리 비트. 다시 말하면 연산을 수행한 이후에 자리 올림 수가 얼마가 됐느냐, 자리 올림 수가 0이냐 1이냐 이거 기억하는 거. 이해되었습니까? 자, 이거 이외에도 자,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느냐. 자, 오버플로우 우리 배웠죠. 기억 공간보다 더 큰 연산값이 나왔느냐. 만약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다 1을 쓰는 거예요.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0을 써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한 개의 비트 값에 대응을 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나온 결과로 여러 가지 현재 컴퓨터의 상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상태 레지스터라고 하고요. 자, 상태 레지스터 이걸 또 영문으로 뭐라고 할까요? 상태, 스테이터스죠. 그래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 플래그 레지스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결과는 뭐예요? 플래그 레지스터가 하는 역할은 우리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나온 결과값들, 자, 그때 이제 어떠한 특정 기억을 해야 되는, 컴퓨터가 반드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상태를 기억해야 될 때, 자, 그러한 값들을 미리 지정을 해서,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비트는 0이 나왔느냐를 나타내는, 두 번째 비트는 자리 올림 수가 얼마냐를 나타내는, 자, 예를 들어 세 번째 비트는 오버플로우, 범람이 발생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쭉 한 개의 비트 값에 대응시켜서 기억을 시킵니다. 그래서 플래그 레지스터라 해요. 플래그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의 비트 값을 플래그라고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플래그 레지스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상태를 기억한다라고 해서 상태 레지스터 또는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용어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플래그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는 다 똑같은 용어예요. 근데 또 어떤 용어가 있냐면 상태 워드 또는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워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용어는 뭐냐면 여기에 저장되는 이 약속된 값들, 상태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이 약속된 값을 뭐라 그러냐면 이 값을 상태 워드 또는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워드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상태를 나타내는 워드. 이해되셨습니까? 이 두 용어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또는 우리 시험 문제 풀다 보면 PSWR이라고 나와요. 이건 뭐냐면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워드 레지스터. 따라서 똑같은 말이에요, 얘하고. 레지스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상태 워드 또는 PSW라고만 하면 이거는 뭐냐면 상태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이 값, 이 데이터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값. 의미 이해되셨습니까? 이 용어를 구분 못해서 여러분이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정리합니다. 플래그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워드 레지스터, PSWR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미리 약속된 1과 0의 이 비트 값, 이것을 의미하는 용어가 상태 워드 또는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워드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두 용어를 구분하셔야 돼요. 저장되는 미리 약속된 이 값은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워드고, 이러한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워드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바로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워드 레지스터, 발음도 안 되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 플래그 레지스터라고 한다. 다 같은 용어라고 하는 거. 됐나요? 오케이, 됐어요. 따라서 플래그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는 CPU가 어떤 프로그램을 처리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값들을 기억하는 레지스터예요. 그래서 0과 1이라고 하는 비트 값을 가지고 미리 약속을 다 하는 겁니다. 자, 각각의 비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약속을 해서 발생했을 때 1, 발생하지 않았을 때 0. 자, 이러한 기호로 저장해서 CPU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저장하는 레지스터입니다. 자, 시스템 내부의 순간순간의 상태가 기록된 정보인 PSW. 이런 뭐예요, 이거는? 저장된 값을 말하는 거예요. 상태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자, 이러한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워드가 저장되는 레지스터가 바로 플래그 레지스터 또는 상태 레지스터 또는 PSWR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됐죠? PSWR. 그러니까 PSWR과 PSW를 구분하셔야 돼요. PSW를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PSWR인 겁니다. 오케이? 자, 명령 실행할 때마다 어떤 명령을 실행했더니 결과가 0이 나왔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다음에 부호가 뭐냐?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 그럼 양수면 0, 음수면 1로 표현하는 거죠. 자, 자리 올림수가 발생했느냐,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상태를 0과 1이라고 하는 비트 값에 대응시켜서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상태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플래그 레지스터라고도 합니다. 됐죠? 오케이, 갑니다. 86번. 프로그램 상태 워드, 레지스터를 묻는 게 아니에요. 상태 워드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자, PSW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명령 실행 순서를 제어하고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 관계가 있는 어떠한 컴퓨터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낸다. 자, 정답 3번이 될 수밖에 없죠. 자,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레지스터는, 이번엔 레지스터를 물었죠. 명령어를 수행할 때마다 결과가 0인지, 부호, 캐리, 오버플로우 발생 여부, 자, 이것을 한 개의 비트 값으로 쭉 대응해 나타냅니다. 자, 이게 PSWR이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플래그 레지스터밖에 될 게 없죠. 됐죠? 자, CPU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레지스터를 물었잖아요. 레지스터를 물었으니까 2번 PSW 고르면 안 돼요. 이게 함정이에요. 이거 왜 PSW가 아닌가요? 만약에 PSWR이라고 했다면 2번 정확하죠. 그런데 문제에서 레지스터를 물었잖아요. 그런데 PSW는 레지스터가 아닙니다.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정보값이에요. 자, 따라서 이 문제 정답은 메이저 스테이트 레지스터. 일반적으로 메이저란 말 빼고 그냥 우리는 스테이트 레지스터. 자,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또는 메이저 스테이트 레지스터. 짜증납니다. 그죠? 용어를 하나로 좀 통일하면 좋은데 말장난 치는 거죠. 따라서 상태 레지스터를 또 이렇게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거는 2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나왔을 때 2번으로 정답을 많이들 고르셨어요. 유치한 문제죠. 그죠? 근데 이 PSW는 레지스터가 아니에요. 상태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정보값을 말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2번이 아니라 1번이라고 하는 거 이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유치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 컴퓨터 내부에서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번에는 레지스터를 묻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는 0과 1의 비트로 대응시킨 그 값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 PSW. 그러니까 이 전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왜 정답이 다르냐 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요. PSW는 자,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값을 말하는 겁니다. 0이나 1로 대응시킨 그 정보값은 PSW고 레지스터는 PSWR이에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갑니다. 자,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 더 정리할 게 없어요. 다 정리 끝났습니다. 자, 메모리, 주기억장치 램의 주소값을 기억하는 레지스터죠. 주기억장치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주소를 보내서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에서 주소 버스를 통해서 주기억장치 램으로 주소를 보냅니다. 오케이? 끝났어요. 자,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라.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읽기. 자, 읽어오거나 또는 저장할 때 자, 기억 장소의 주소. 이때 기억 장소의 주소는 주기억 장치 램의 주소입니다. 자, 램의 주소,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주소 저장용 레지스터이다. 1번이 정확하죠. 자, 유사 문제들 보시면은 유사 문제 2번이 좀 이상한 문제가 나왔어요. 도대체 이 문제 무슨 의도로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거 무슨 회로입니까? 5호 회로죠. 따라서 5호 회로의 논리식은 X 논리 합 Y밖에 될 게 없죠. 그것만 보더라도 정답은 3번이고 도대체 이 문제는 왜 출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로드 동작이 실행될 때 처음에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 MAR로 옮겨간다는 건데 글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좀 유치한 문제입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그냥 5호 회로기 때문에 3번이 정답될 수밖에 없어요. 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정리 다 끝났습니다. 자, 주기억 장치 램에서 명령이나 데이터를 읽어오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를 거쳐서 필요한 레지스터로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기억장치를 출입하는 데이터 또는 명령이 될 수도 있죠. 명령이나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버퍼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가 임시기억장치란 뜻이에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가지고 와서 필요한 레지스터로 보내주게 되죠. 명령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명령값은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보내주고 명령 레지스터로 그리고 주소값은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내죠. 그죠? 데이터를 가져왔다 그러면 그 데이터는 필요한 범용 레지스터나 또는 데이터 레지스터 또는 누상기 레지스터로 보내주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버퍼 레지스터라고도 부릅니다. 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는 프로그램 카운터 PC입니다. 자, PC로 줄였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현재 실행 중인 명령의 내용을 기억한다 그러면 이거는 명령 레지스터,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죠. 자, 따라서 IR로 줄여 쓰고요. 기억장치를 출입하는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저장된다. 자, 따라서 이렇게 저장되는 버퍼, 임시기억 공간이다. 정답 3번이네요. 기억장치를 출입하는 데이터의 번지, 그럼 이거는 MAR이죠. 자, 전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번은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를 말하고요. 자, 2번은 명령 레지스터,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입니다. 자, 4번은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는 3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88번 유사 문제 1번입니다. 메모리로부터 패치한 자, 패치했다는 이야기는요. 자, 패치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인출한다는 뜻이에요. 자, 따라서 인출, 패치라는 영어 단어는 가서 가져온다는 뜻이죠. 자, 따라서 인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로부터 명령이나 데이터를 CPU 중앙 처리 장치로 읽어올 때 우리는 패치해 온다 이런 말을 써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조 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 가져올 때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로드한다라 그랬죠. 자, 따라서 여기에도 로드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로드라는 용어보다는 메모리에서 CPU로 어떠한 명령이나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인출한다, 패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서 메모리로부터 인출해온 데이터는 어떤 레지스터로 전송하느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전송을 하죠. 자, 패치란 용어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패치란 용어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인출이란 뜻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많이 들어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죠. 자,
자, 기본적인 레지스터, CPU 내부의 레지스터가 동작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 명령 레지스터라고 하는 레지스터에 자, 명령이 기억됩니다. 그죠? 연산 코드. 자, 명령 코드, 그다음에 주소값이 들어오죠. 자, 그러면 쭉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먼저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은 1 증가하죠. 만약에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 100번지라는 값이 있다면 이 100번지라는 값을 첫 번째로 MAR로 보내죠.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100번지라는 값을 받아서 주기억 장치로 보냅니다. 그럼 주기억 장치에서 100번지를 찾아가죠. 자, 주기억 장치에서 100번지를 찾아가서 명령을 예를 들어서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add 500번지의 값을 더하라, 이런 명령이라면 이 명령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그렇죠. 무조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들어왔더니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어디로 보내주냐면 명령 레지스터라고 하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보내요. 자, 주로 이제 add라고 하는 명령 코드, 그리고 일단 자, 아까는 바로 MAR로 간다라고 그랬지만 실제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500번지라는 주소값도 일단 들어와요. 그러면 이 500번지라고 하는 주소값은 어디로 보내냐면 주소 처리기를 통해서 또다시 어디로 보내요? MAR로 보냅니다. 따라서 MAR은 100번지에서 이제 새롭게 데이터를 가져올 500번지라는 값을 받죠. 그리고 이 add라고 하는 명령은 제어 장치 누구로 보내요? 해독기로 보내요. 아시겠죠? 해독기가 add라고 하는 명령 코드를 받아서, 자, 실제 이제 add에 해당하는 명령 코드, 이징 코드겠죠? 자, 그걸 받아서 이제 해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어 장치에서. 그럼 해독을 해서 이제 특정 신호에게로, 특정 장치에게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 500번지라고 하는 주소값을 MAR을 받았으니까 이걸 또다시 이제 메모리로 보내죠. 그럼 메모리로 가서 500번지로 갑니다. 그죠? 자, 500번지로 가서 예를 들어 80이라는 주소값을,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자, 이미 이제 그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져온 이 명령은 자, 우리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보냈으니까 이제 새롭게 500번지에 있던 80이라는 데이터를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져오죠. 이해되셨습니까? 아, 그러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져온 이 80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명령 레지스터로 갈 필요가 없죠. 이번에는 어디로 보내줘요? 자, 쭉 이리로 와서 연산장치, ALU, 연산장치 및 레지스터. 자, 연산장치 내부에 있는 뭐 데이터 레지스터나 범용 레지스터 또는 뭐 누상기 레지스터가 있겠죠. 그죠? 자, 누상기 레지스터. 이런 필요한 레지스터로 보내주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해독기에서 받은 명령을, 자, 이제 제어장치가 명령 보냅니다. 누구한테? 연산장치한테. 애들한 명령이니까, 자, 가져온 데이터 값으로 더하라 하고 명령 신호를 보내줘요. 그러면 연산장치가 제어장치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자, 그리고 새롭게 가져온 500번지의 데이터 80이라는 값을 받아서, 자, 80을 더하는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80을 더한 값 어디에 더해요? 그렇죠? 누상기에 더하는 거죠. 누상기, 어큐뮬레이터. 자, 누상기에 예를 들어서 50이라는 값이 있었다면 이 50이라는 값에, 자, 500번지에서 가져온 80이라는 값을 받았잖아요. 그죠? 이 값을 더해서 130이라고 하는 결합값이 나오죠. 그럼 이 결합값이 어디에 저장됩니까? 또다시 누상기에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누상기는 연산 입력값이나 연산 결과값을 기억하는 레지스터라고 했죠. 자, 당연히 아까 100번지 명령을 가져오면서 프로그램 카운터는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당연히 101번지로 바뀌어 있겠죠. 자, MAR로 보내고 나면 무조건 1 증가하는 거예요. 100번지란 주소를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냈으면 그럼 프로그램 카운터는 자동으로 이제 100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101번지라고 하는 값을 또다시 MAR로 보내요. 그러면 다음에 실행할 101번지를 받아서, 자, 이제 100번지에서 다음 101번지 명령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컴퓨터는 이렇게 동작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 과정을 다 이해하셨다면 이제 모든 레지스터에 대해서 정리가 끝난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을 처리할 때 그때그때 필요한 상태값들, 0이 발생했느냐, 범람했느냐, 부호가 뭐냐, 아니면 캐리 비트가 얼마가 왔느냐, 이러한 필요한 값들을 저장하는 레지스터를 뭐라고 한다? 상태 레지스터, 플래그 레지스터,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워드 레지스터. 됐죠? 아하. 자, PSWR이라고도 한다. 됐습니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특이한 시프트 레지스터 정리합니다. 자, 시프트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는, 자, 클럭 펄스에 의해서, 클럭 펄스라고 하는 건 CPU에서 보내주는 신호를 말합니다. 자, 중앙처리 장치 CPU가 신호 하나를 탁탁 튀겨줘요. 자, 5V의 전기 신호를 탁탁 튀깁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클럭 펄스라 그래요. 자, 클럭 펄스에 의해서 기억된 내용을 한 자리씩 이동한다. 자료의 병렬 전송을 직렬 전송으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데 적합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시프트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에서 밀기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보세요. 그냥 간단히 4비트로 설명드릴게요. 병렬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4비트가 있다면 A라고 하는 레지스터가 있고 B라는 레지스터가 있는데, 자, A라는 레지스터에 1011이 기억되어 있다고 그래봐요. 만약에 이걸 병렬 전송을 한다라 그러면, 자, 이놈을 이쪽으로 보내주고, 자, 플립플롭 4개로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레지스터가. 그죠? 각각의 플립플롭을, 자, 이렇게 따로 연결합니다. 전선을 따로 연결해서, 자, 이쪽 B 레지스터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 데이터가 동시에 날아갈 수 있죠. 1, 0,
1, 1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동시에 보내죠. 이걸 뭐라 그래요? 병렬 전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보내는 겁니다. 자, 이걸 병렬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바로 1011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A에서 B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이걸 병렬 전송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병렬 전송을 하지 않고 직렬 전송을 할 때 시프트 레지스터를 쓴다는 거예요. 직렬 전송을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컴퓨터 내부에서는 이렇게 옮겨가요.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지만, 물론 속도도 빠르고 좋을 것 같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컴퓨터는 단순 무식한 게 좋은 겁니다. 여러 비트를 동시에 보낸다거나 하면은 이게 컴퓨터는 거꾸로 처리가 느려요. 그래서 컴퓨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직렬로 전송합니다. 레지스터가, 자, 이게 B 레지스터고 이게 A 레지스터라면, 자, 예를 들어서 A 레지스터가 1011을 기억하고 있다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011이라는 값을 동시에 못 보냅니다. 하나씩밖에 못 보내요. 맨 처음에 1을 보냅니다. 그럼 1을 여기다 저장하죠. 그 다음 0을 보냅니다. 0을 보내면 1이 이쪽으로 밀리고 1이 이쪽으로 밀리고 여기로 새롭게 0이 들어와야 되죠. 그 다음 값 1을 보냅니다. 자, 그 다음 값 1을 보내요. 그러면 하나씩 또 밀려야 되죠. 1이 이리로 오고 0은 또 이리로 오고, 그래야 빈 공간이 들어와야 여기에 또 새로운 1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또 다시 1을 보내요. 그럼 또 다시 밀리죠. 자, 다 밀립니다. 하나씩 밀려서, 자, 이렇게 돼버리고, 자, 마지막 받은 1을 여기다 저장하죠. 그러면 A 레지스터의 값이 B 레지스터로 옮겨가죠. 이게 시프트 레지스터예요. 자, 시프트 레지스터를 원리를 이해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200일이 레지스터, 더블 랭스 레지스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무작정 암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는 과학이에요. 원리를 아시면 됩니다. 어때요? 200일이잖아요. 200일이. 이 두 레지스터를 합쳐보면은 시프트 레지스터는 이렇게 시프트 레지스터가 구성되어 있다면 4비트 4비트로 전송을 할 때 4비트 이쪽 4비트, 그럼 시프트 레지스터는 어떻게 돼요? 8비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0일이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프트 레지스터는 뭐예요? 직렬 전송을 한단 말이죠. 한 비트씩 보내서 계속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밀기 연산을 시프트 연산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따라서 이런 과정으로 하나씩 계속 옆으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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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새로운 값 받고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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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값 받고, 그렇게 되면, 자, 4번 계속 반복을 하면 A 레지스터에 있던 1011이라는 값이 B 레지스터로 옮겨오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직렬 전송을 한다는 거죠. 컴퓨터는요, 최근에 컴퓨터는 전부 직렬 전송을 합니다. 병렬 전송이 좋을 것 같지만 굉장히 회로 자체가 복잡해지고 전선 여러 개가 필요하고, 이 여러 개를 동시에 처리하면 컴퓨터는 거꾸로 효율이 떨어져요. 오히려 직렬 전송이 더 빨라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병렬로 보내는 게 빠르죠. 근데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되는 과정 때문에 직렬이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뭐 USB라든지 다 직렬입니다. 자, 요즘 많이 사용하는 하드디스크의 SATA 방식이라든지, 과거에는 IDE 방식이라고 해서 병렬로 보냈어요. 여러 데이터를 동시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SATA 방식은 직렬이에요. 기본적으로 직렬로 보냅니다. 컴퓨터는 단순 무식하게 빠르게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들어오는 게 더 컴퓨터는 좋아요. 여러 개 동시에 들어와서 이거 처리하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렬 전송을 직렬 전송을 바꿀 때 시프트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밀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간단하죠? 오케이, 됐어요. 201이 레지스터라고 한다.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다음에 레지스터 중에서 201이 레지스터는 시프트 레지스터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이제 풀어보시고요. 자, 기타 레지스터 문제 한번 볼 건데, 베이스 레지스터라는 게 있고 인덱스 레지스터라는 게 있어요. 자, 원리 설명드렸죠. 베이스 레지스터는 우리 이미 배웠죠. 베이스 레지스터는 뭐냐면 앞서 설명드렸어요. 메모리 주기억 장치가 이렇게 있는데, 자, 보세요. 프로그램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자, 프로그램이 100번지부터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100번지라고 하는 시작 주소 값을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베이스 레지스터가 기억하고 있다라 했죠. 100번지. 그래서 이 100번지라는 값을 누구한테 보냅니까?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로 보내죠. 그럼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는 100번지를 받아서 가져오고, 그럼 101로 바뀌고, 그 다음 102로 바뀌고, 계속 이식 증가하면서 이 명령들을 쭉 가져와서 실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실제 컴퓨터는 어떻게 주소값이 결정되냐면 베이스 레지스터 값에 인덱스 레지스터 값이 플러스 돼요. 실제 주소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면 베이스 레지스터의 값에다가 인덱스 레지스터 값을 더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인덱스 레지스터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변이값이에요. 변이값. 다시 말하면 100번지에서 얼마 떨어져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베이스 레지스터 값이 100이고 인덱스 레지스터 값이 1이 됐다면 1을 더해서 실제 주소는 101번지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베이스 레지스터 값 100인데 인덱스 레지스터 값이 2로 바뀌면 그러면 실제 데이터의 실제 주소 값은 102번지다. 베이스 레지스터 100번지인데 인덱스 레지스터 3이면 그죠? 103번지.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왜 이런 방식을 쓰느냐? 이게 왜 필요하냐 도대체? 자, 잘 보세요. 자,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메모리가 분할된 영역으로 나누어서 관리될 때
프로그램이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겨지더라도 명령의 주소 부분을 바꾸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잘 들으세요. 이 프로그램이 자, 아래 한글이라고 내가 실행한 프로그램이 100번지부터 이렇게 저장되어 있었는데 자,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필요에 의해서 옮겨갈 수가 있어요. 자, 나중에 우리 이제 가상 메모리라는 개념 배울 건데 이 프로그램이 이쪽으로 옮겨갔어요. 자, 그래서 시작 주소가 바뀐 겁니다. 아까는 100번지에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갔단 말이죠. 메모리에서 400번지로 옮겨갔어요. 400번지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 베이스 레지스터의 주소값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베이스 레지스터 주소값이 400이 되죠. 그러면 이 주소값들은 인덱스 레지스터의 값을 그대로 더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죠? 인덱스 레지스터 값이 1이다 그러면 1 더하면 100에 1 더했으니까 100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베이스 레지스터 값이 400이 됐으니까 1 더하면 401이 되죠. 그러면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떻게 짜면 돼요? 그냥 이 주소 신경 안 써도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실행할 프로그램이 이쪽으로 적재가 되든 메모리에 이쪽으로 적재가 되든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죠.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왜? 어차피 어디로 가든 시작되는 주소값을 베이스 레지스터로 기억할 거고 그리고 이 변이값을 가지고 몇 번지 떨어져 있느냐. 하나 떨어져 있으면 101, 둘 떨어져 있으면 102, 셋 떨어져 있으면 103. 이걸 계산해내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프로그램 짜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베이스 레지스터의 값에 인덱스 레지스터 값을 더해서 연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주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배열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자, 잘 보세요. 배열이라는 게 뭐냐면 컴퓨터에서 하나의 기억 공간을 뭐라 그러냐면 변수라 그래요. 데이터가 저장되는 이 하나의 기억 공간을 변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100번지 하나의 변수예요. 그런데 동일한 종류의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 이러한 동일한 종류의 변수의 모임을 뭐라 그러냐면 배열이라고 합니다. 어레이라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국어 점수를 계속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억 공간 하나는 변수죠. 근데 우리 반 학생 60명의 국어 점수를 계속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똑같은 값이 계속 저장돼야 되겠죠. 그죠? 똑같은 점수라고 하는 값들이 계속 저장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 하나로 쭉 묶어서 60개의 변수를 묶어서 배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아하. 그러면 실제 컴퓨터에서 우리 프로그래머가 배열을 이용할 때 베이스 레지스터와 인덱스 레지스터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고 하는 배열을 프로그래머가 짰어요. 자, A라는 배열을 만들고 자, 여기에 60개의 기억 공간을 만들어라. 프로그램을 짤 때 이렇게 명령 내리면 컴퓨터 기억 공간에 이렇게 60개의 기억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럼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을 짤 때 이 주소가 몇 번지인지 아무것도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왜? 어차피 이 프로그램이 나중에 실행될 때 배열 공간이 만들어지고 자 100번지부터 배열 공간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100번지라고 하는 배열이 시작되는 주소가 베이스 레지스터에 100번지라는 값이 저장된단 말이죠. 됐나요? 그리고 실제 예를 들어서 이 주소값은 베이스 레지스터에 인덱스 레지스터 값 예를 들어 3이다 그러면은 2가 되나요? 2가 되네요. 자, 2라는 값을 더해서 이 주소값을 결정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여기로 오든 프로그램은 그런 거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 레지스터는 시작되는 주소값이고 인덱스 레지스터는 변이값이에요. 거기에서 얼마 떨어져 있는 거냐? 얼마 떨어져 있는 값이냐? 시작 주소값을 알고 얼마 떨어져 있느냐를 알면 이 프로그램이 어디로 가든 상관없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 레지스터와 인덱스 레지스터를 활용합니다. 오케이? 그런가 보다 하세요. 자, 주로 인덱스 레지스터는 이제 번지 수정, 뭐 서브루틴 연결, 반복 계산 어려운 말들 나왔는데 그런가 보다 하시고 그냥 암기하셔도 됩니다. 자, 메모리가 분할된 영역으로 나뉘어서 관리될 때 프로그램이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도 주소 부분 바뀌지 않고 정상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시작 주소 값을 기억하는 베이스 레지스터예요. 자, 여기에 인덱스 레지스터 값이 더해져서 이제 주소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명령이 시작되는 최초의 번지를 기억한다 그러면 베이스 레지스터입니다. 자, 인덱스 레지스터의 사용 목적, 서브루틴 연결, 뭐 어드레스 수정, 반복 계산 그냥 기억하세요. 입출력은 상관이 없어요. 자, 명령어 실행 과정에서 명령어가 지정한 번지를 수정하기 위한다. 그러면 뭐다? 인덱스 레지스터 값이 바뀌어야 되죠. 베이스 레지스터 값의 변이값이 얼마냐니까 이만큼 떨어진 거냐 이만큼 떨어진 거냐 이해되셨어요? 자, 번지를 수정한다는 이야기는 베이스 레지스터 값의 인덱스 레지스터 값이 바뀌면 주소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인덱스 레지스터입니다. 자, 응용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할 때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인덱스 레지스터 값이죠. 그러니까 시작된 주소에서 내가 배열을 만들었는데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몇 번째 값이냐? 난 주소 몰라도 된단 말이죠. 자, 보세요. 프로그래머가 배열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 배열 공간이 실제 실행될 때 메모리에 이쪽으로 로드가 됐든 프로그래머는 그거 몰라도 되죠.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몇 번째 공간의 값인지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을 짤 때. 내가 지금 가져와서 사용해야 될 값은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값이라면 네 번째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실제 메모리 100번지부터 시작해서 103번지인지 아니면 300번지에서 시작해서 303번지인지 그런 건 몰라도 된단 말이죠. 그냥 이 배열 공간에서 네 번째 값이라는 것만 알면 되죠, 프로그래머가.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실제로 사용하는 그 주소값은 어디에서? 그죠? 인덱스 레지스터에 저장되고 이 값으로 베이스 레지스터에 더해서 그 주소를 찾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프로그래머가. 어디로 가든. 그죠? 몇 번째 값이냐만 가지고 프로그램 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프로그램 짜요? 이게 A라는 배열이라면 A라는 배열의 103번지라고 쓰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머는 A라는 배열의 세 번째 값. 이렇게만 프로그램 짜면 얘가 어디로 로드되든 컴퓨터가 프로그램 실제로 실행될 때는 베이스 레지스터에 100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되고 A 배열의 세 번째 값이라는 소리니까 플러스 3을 해서 103번지 값이구나. 만약에 이리로 적재가 됐다면 베이스 레지스터에 300이라는 값이 기억되고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짠단 말이죠. 좀 가져와라. A 배열의 세 번째 값을 가져와라. 그러면 A라는 배열의 300번지부터 시작되는데 세 번째 값이니까 3을 더해서 실제 주소는 303번지구나. 303번지 값 가져온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프로그래머가 지정한 이 세 번째 값이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인덱스 레지스터의 변이 값이죠. 몇 번째 값이냐. 그래서 정답 1번이죠. 외우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는 과학입니다. 원리를 아시면 외우지 않고도 충분히 문제 풀어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모든 문제를 풀어본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각각의 레지스터 어렵지 않죠? 자, 종류 앞으로 우리 수업 들으면서 계속 레지스터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듣게 되실 겁니다. 자, 각각의 레지스터의 특징을 완벽하게 암기하시길 바래요. 자, 이번 시간 퍼펙트하게 끝내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